예, 뉴스타파에 뽑은 6위가 나왔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꼼수 인상에다 민주당에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 직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결국 박영선 후보 캠프 직책을 내려놓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임차인을 좀 1년이나 2년 지나면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런 권리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시작은 저희가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목이 그랬어요. 박주민이라 믿었는데 거짓말이었다. 한 기자의 반성. 이 논란이 좀 애초에 뭔가 증거 같은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새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인상폭을 지킨 건지요 했더니 그랬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5%에 맞춰서 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오늘 보도 나온 박주민 의원의 말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반성 아닌 반성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했고 또 정치부장을 할 때 항상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인의 말 절대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이 그 어떤 이 취재를 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민변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본인이 보면 그 옛날에 별명이 거지갑입니다. 예. 항상 이 부시시한 세수도 안 한 이런 사실 좋은 의미였잖아요. 가서 일하다가 자고 해서 동네 경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신뢰를 했죠. 특히 이제 이번에 재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이제 법사에 소속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신뢰감 간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고 일선 기자들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명을 믿어줬죠. 근데 이번에 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듯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 이 확인되는 증거가 없으면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은 본인은 그렇게 법도 발의하고 그렇게 이거 5%에 맞춘 거다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신당동에 있는 집을 인상폭을 9%나 해서 올려줬고 또 본인 집은 지금 현재 그 평수를 지금 이 은평구가 지역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집을 또 평수를 또 늘려서 갖고 그러려면 또 늘려서 가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개인적인 문제, 특히 이런 재산 관련된 문제 이런 거 갖고 좀 자유로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탄식을 한 겁니다. 이 참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었기 때문에 더 박주민 말이기 때문에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주민 의원이 월세 계약 전에 그러니까 본인 주최 토론회에서 임대차법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김국식 교수님. 예.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이제 본인 집 월세 계약하기 전에. 여기서 임대차법에 꼼수도 있을 수 있고 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고 대표 발의한 다음에 그 법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 주최 그런 공청회 비슷한 토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제 모든 부분의 사각지대, 그다음에 꼼수에 대한 것까지 예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2+2에서 2년 했고 그다음 2년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데 그 2년은 5%까지만 상한선이라는 것이 임대차법이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할 때는 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신규 적용받아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다음 5%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예상해서 한꺼번에 신규 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서 받을 것이다라는 꼼수가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머릿속으로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꼼수가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막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정작 지금 확인된 것은 자신이 저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 7월 달에 자신의 금호동 아파트를 재계약하면서 새로운 신규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9%를 올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참 놀라운 게 본인이 세미나에서 그런 꼼수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그런 꼼수에 맞게 자기가 행동을 한 겁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특히나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조차도 그 메신저로서 신뢰했던 거지갑, 인권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 그다음에 을을 대신하는 약자와의 동행하는 변호사, 의원 이런 식의 어떤 상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5%로 상한선을 정하는데 9% 올린 것도 꼼수잖아요. 그 법 통과 전에. 그 부분만 아니라 이 올린 것도 이렇게 올렸지만 시세보다 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확인을 했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랑 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시세를 의하면 이 계약 당시에 보증금 1억 똑같죠. 그러면 172만 원에서 195만 원이 월세였대요. 그래서 185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딱 시세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다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계약도 아니라 시세대로 했다. 그리고 물론 뭐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뭐 꼼수 논란. 그래서 어제 결국 박주민 의원은 박영선 후보 캠프에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시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었고 박주민 의원까지 지금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젯밤에 또 새로운 같은 당 의원인 이광재 의원도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전화를 했다는데 근데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과 사례가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광재 의원의 부인이 갖고 계시는 아마 건물인 것 같아요.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에 월 55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4%잖아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할 때 이게 처음에 7월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4%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4% 적용하면 오히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를 적용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9월에 이게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9월 29일 날 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립니다. 더. 그러니까 2.5%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13%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광재 의원실에서 해명하기는 9월에 논의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를 바꾸는 시기가 7월에 했기 때문에 7월에 시행된 4%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9월에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 4% 전환율 2.5% 또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으로 보면 13% 인상이지만 본인이 계약을 했던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 4%가 맞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본인은 올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보시기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과는 달리 꼼수라는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좀 겁니까?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이 시행될 걸 알고서 바로 직전에 한 행동이고 이거는 7월에 시행이 4%였는데 그때 한 거고 나중에 9월에 시행된 이 전환율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 건은 그 두 건의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쭉 보신 것처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의원까지 임대차법 논란에 휩싸이면서요. 여당도 참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차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잘못 와전이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뭐 그리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었고 그건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것까지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정책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정책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임대차법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법 수정까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채 1시간 지나서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가 없다. 뭔가 지금 그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누가 심도 있게 논의하죠? 도대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분들이 이런 지금 상황을 도대체 예측을 못했습니까?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거 정말 부동산 거래 조금만 해보신 분 같으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 규칙을 바꿀 때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는지 아마 윤희숙 의원이 그 5분 발언 통해서 그 절절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면 어떡하냐? 이 시장의 혼란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5분 연설에서 그렇게 여당 의원들 앞에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요? 똑같은 분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면 그게 나옵니까 그게? 말씀 갑자기 끊어서 했는데 뭐 귀뚱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의견 수렴이 좀 쉽지 그러니까 않았다. 뭐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이 심도 깊게 논의한 분들이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심도 깊게 논의해봤자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결국은 이런 거는요. 사실 야당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또 그리고 전문가들이 왜 있어요? 다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현장 시장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보고 하세요. 자기들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보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피해 나가고. 그러니까 좀 왜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그럼 바꾼다 그러고 또 안 바꾼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시장에 혼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청와대는 안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사람들은 저 90도로 사죄한다고 인사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안 바꾼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얘기에서 여러 논란 그리고 1시간 만에 정책 메시지가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부동산 관련 이슈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보궐선거 이슈로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